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한 2시경쯤에 선생님과 촬영을 시작하곤 했는데, 오늘은 한 3시쯤 오라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 강연을 갔다 오셨구나 그랬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엠베서더 호텔, 거기 가셨다는데, 어떤 강연을 다녀오셨는지요? 어떻게 살면 재미있게 사는가? 그걸 물어요. 그 얘기는 벌써 10년 넘게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대답을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네. 아, 그 얘기 듣고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느꼈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는 속에서 맴돌지만 누군가 한마디로 그걸 딱 해줄 때 속이 시원하면서 아, 내가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속에 맴돌게 바로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었구나 하는 게 시원하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결론은 그렇게 모두법으로 처음에 이제 네. 내고 네.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살까? 그게 이제 확장 들어가신다, 그죠? 네. 참여하고 살아라. 반성하고 참여하고. 아유, 그럼 마음대로 살아는 보통 생각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신데. 반성하고 참여를 하면은 네. 마음이 자유로워져. 아. 반성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네.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내가 일부러 뭐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 혹시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게 없을까? 그것을 이제 반성해 본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자유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자유롭게 살라고 해서 뭐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네. 일단 그런 뭐라고 필터링을 네네네. 스캐닝을 한번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반성을 했다 네. 아니면 참여를 했다 네.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자유로움. 아, 선생님, 저는 그 종교를 어떤 종교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교를 들어갈 때는 반성과 참회가 입문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하는 게 종교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요. 네. 김영석 교수가 한 얘기예요. 네. 기독교가 왜 이 틀에 갇혀 있는가? 기독교인 안에서는 잘 통한다 이거야. 네. 그런데 다른 종교로든지 안 믿는 사람든지 이래는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아, 네. 이 울타리를 없애야 소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그거에 갇혀서 산다. 네. 그 기독교는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닌데 스스로 걷다가 가둬서 네네네.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다 다른 데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또, 좋은 말이에요. 네. 김영석 교수님은 또 기독교에 깊이 또 그건 생각하시는 대대로 분이시라. 기독교 집안. 네, 집안이신데 그 안에서 보시니까 이것이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서 다른 종교라든지 비종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렇지.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럼, 울타리의 거의, 경계를 좀 없애서 대자유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하시는 말씀이네요. 선생님, 채를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채를 이렇게 치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찌꺼기가 있고 나도 모르는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곰곰이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아, 이 찌꺼기가 남았구나 이런 돌들이 남았구나 하는 걸 털고 나면 완전히 빈 채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하얀 백지와 같아서 그것이 바로 대자유의 출발이다. 그래야 어떤 색이든지 그릴 수 있고 어떤 것들인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먼저 반성과 참회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에 앙금 없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네네 노년을 살아라 그랬는데 대자유로 산다는 것도
결국 포도주를 앙금 없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숙성 발효시키는 게 그게 대자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자유란 말씀은 그 방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정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은 나만 즐겁지 하고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남을 괴롭게 했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참회하고 반성해서 맑은 도화지처럼 비인 채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들어지면 그러지. 그때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그게 바로 자유로운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마음껏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껏 살면 즐겁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걸 오늘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자유로워지려면 저도 반성하고 참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께 이런 질문이 문득 드네요. 당장 머릿속으로는 내가 마음을 아주 고약하게 먹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참여하고 반성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그 모르게 지은 죄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손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만, 손해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정작 그렇게 한 저는 그거 한 것조차 모르고 또 남은 생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참회나 반성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었던 타인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내가 직접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네. 왜 우리가 옛날 이론이긴 하지만은 조하리의 창문이라는 이론이 있잖아. 예, 조헬의 창 4개의 네 창으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렇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그렇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렇지. 이 4개의 조화리 창 4개의 창인데 네. 우리가 모두 그 창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아 그렇군요. 네. 이서원 선생은 어디에 속하고? 저도 모르고 남은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모르고 남을 아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를 저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스치는 만남도 있고 강의에서 만나는 분도 그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말 한마디가 그분한테는 비수처럼 꼽혀서 그렇죠. 되게 아팠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4가지 창 중에 네. 제일 높은 수준의 창이 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네요. 나를 내가 알고 객체인 당신도 나를 알고 네.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아하. 그 다음에 중간층 수준이 지금 이서원 선생이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거. 네네네.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 네네. 그게 중간층. 아 그렇군요. 제일 시원찮은 창문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네. 선생님 저는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5 더하기 5는 10이다. 그러니까 나도 오해하고 너도 오해하면 그건 그만 땡이다. 땡이다. 그런데 2 더하기 5나 5 더하기 2는 7이다. 나는 이해하는데 너를 오해하면 그거 칠칠 맞고 나는 오해하는데 너는 이해하면 그것도 칠칠 맞고 근데 2 더하기 2는 4다.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면 그때 사랑이 싹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낮은 단계는 무지해서 내가 잘못하고 뭐 하는 걸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2단계로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의식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고 아 내가 그것도 잘못했구나 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너는 아는 걸 듣는 거 마지막에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다 그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걸 이론화하세요. 네. 조하리가 내놓은 창문도 그것도 네. 벌써 1950년대에 나왔던 얘기니까. 아하, 네. 창문을 갈아 끼울 때가 됐어. 아이고 그럼 샤시도 새로 좀 그게 갈고. 내용은 똑같잖아. 네네네. 똑같지만은 요새 사람들이 더 알아 쉬운 용어로 이제 한 네,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론이 되지. 아 그럼 아코디언에서 제가 살짝 확산한 건가요? 확장한 거.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의 경지로 들어갈 사다리 하나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 보통 상식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오늘 또 배우게 그런데 되네요. 내가 옛날에 실수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듣고 싶습니다. 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예를 들면 상대방이 네. 받아들이기에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게 나는 몰랐어. 네. 이제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 그럴 줄은 몰랐다. 네, 네, 네. 나는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네. 엄청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네. 그건 내 동기 동창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 대학은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뭐 진작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이지. 자꾸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중학교 다닐 때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살 아, 미수. 자살 시도. 자살하려고 뭐 약을 먹든지 뭐 하여튼 그런 행동을 했다.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나하고 한 반에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 부모나 어머니 혼자 네. 그런데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될 건데 말이지. 네, 네. 그또 이웃에 있다고 해서 이제 친구라고 나를 부르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네, 네. 몇 있어. 네. 불렀어. 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이제 혼수 상태 같은 그때는 뭐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숨만 쉬고 듣는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 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거예요. 예. 뭐 약을 먹었다면 세척을 해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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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 네. 그때 내 친구 하나가 네. 그 친구는 이제 불문학을 해가지고 그 뭐 대학원 원장을 끝으로 이제 네. 은퇴한 네. 친구는 문학과예요. 네. 이 친구가 불쑥 나서더니 말이지 병원 안 된다 이거야. 그 중학교 우리 2학년 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살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자의인지 아닌지 말이지.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걸 우리가 마음대로 말이지. 살려놓고 이래가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토론이 붙어서.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물어봐야 될 건 아니에요. 곤란한 상황이네요. 하여튼 어릴 때 그건 무슨 생각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네. 결국 그러면 정으로 자기 자의로 선택해서 갔는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건지 깨워놓고 물어봐야 될 건 아니까. 그렇죠. 그래가 내가 이겨서 네. 그 병원 데리고 가 깨웠어. 네, 네. 이제 이걸 기바로 해서 일생 동안 몇 번 그런 그게 있어서 네, 자기 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 아, 자살 시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쫓아가서 살렸어. 네. 내가 쫓아가서 이제 대략 진찰해보고 약을 먹었다면 어느 정도 먹었는가 보고 이거는 씻어내야 될 것인가 그냥 놔둬도 한 뭐 이틀 자고 나면 깰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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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살려내고 어떨 때는 입원도 시키고 내가 그랬어. 네, 의사 친구가. 네. 그 사회에 나가서도 한 대번 그랬어. 아이고야. 그래서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네, 네. 자기 그 고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야 내가 네 살려줬지 이랬다고. 그래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하고 피부치는 아니지만은 재탄생시켜줬으니까 내가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아, 네, 네. 이랬다고. 예. 그건 농담이잖아요. 농담이죠. 예. 그러면 내 같으면 이제 그래 아버지. 네, 아버지 저 뭐, 아들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면 농담으로 받았을 이제 텐데. 농담에서 농담으로 네, 되는데 네. 하여튼 내가 걔가 그렇게 썩내는 걸 처음 봤어. 아, 완전히 이거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돋아가지고 네, 네.
나하고는 막 절교하듯이 아이고. 그거 알 수가 있어. 너 왜 그러니? 그렇죠. 그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네네네. 농담으로 네네. 하려고 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정을 물어보지를 못해서 예. 그 얘기를 꺼내면 또 화낼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오래 지냈는데 마침 그 친구하고 한 고향인 친구가 네.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내 사무실에 자주 왔어. 네. 그래놓고 이 친구가 어릴 때 잘하던 이력을 환희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들은 이 얘기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 유부남을 사랑해가지고 아. 그 유부남인 줄 모르고 했겠지 그때는. 예. 이 간호사 출신이야. 네네. 그래가지고 놓은 게 얘야.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호적에도 안 올리고 말이지. 옛날엔 그러잖아. 아이고, 예. 그리고 뭐 양육비는 뭐 고사하고 뭐 완전히 예, 딱 예, 이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운 거야. 네. 아이고.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면 이제 그 대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네. 대구에서는 이제 경북고등학교가 이제 알아주죠. 제일 좋은 학교. 네네. 경북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 예.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네네.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교보 딱 쓰고, 이제 경북중학생이라는 뭐 이 네네. badge도 달고 말이지, 네네네. 모자도 티를 딱 두고 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 음. 당신이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컸다. 아하.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딱 그렇게 자기 적개심을 표현하고는 되돌아서 평생 안 본 거야. 예. 이런 아픈 상처가 있는 친구한테 아하. 내가 아버지다 그랬으니까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예. 이게 겹쳤네요.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이 됐으니까 내가 금방 알아차리고 죄송하다 하고 했지만은 네네. 그래 뿌리고 화도 안 내고 가가지고 평생 나를 원망하고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말 안 하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그거는 없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해롭게 한 거다 그 얘기야. 네. 말하자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수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했는데 한 이 얘기가 음악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소음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회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내로남불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뭐를 그 사람한테 해를 좀 끼친 거는 없을까? 가정이에요, 이거. 네. 그렇게 이제 회상해 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행히 그 친구와 함께 자란 친구 얘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아시게 되셨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이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저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을 거다. 내가 알면 그 얘기를 왜 하겠어?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이게 무지의 장박 때문에 저지르는 상처를 주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유롭게 살려면 마음껏 사세요 하는 이야기가 참 역설적이지만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어렵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청중 중에 한 분이 네.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가 이게. 그거는 흔히 이제 내려놓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내가 예를 그 만달라 예를 들어줬어. 네.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만델라. 만델라 대통령 그죠? 자꾸 불교의 그 만달라. 만달라 그림이고 만델라 대통령. 네. 그분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잖아요. 네. 살고 거기서 결심한 게 있어. 네. 용서하자. 용서하자. 네. 그거는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얘기거든. 네. 물리적으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잖아. 그렇지요. 근데 남아가지고 대통령 돼서 실제로 사면령 비슷하게 나는 그런 사람한테 원한이 없다. 아하.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죠. 불교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렇게 윤회하듯이 네. 한 사설에 얽혀 있잖아요. 예, 그걸 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적폐, 네. 청산, 그렇지요. 또 쌓인 적폐, 네. 청산. 네. 이거는 뭐냐면 저질고 복수하고 복수에 또 복수하고 복수의 연속이에요. 네.
이거는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네. 끊기는 거지. 나는 복수하고 너는 복수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대답을 그런 설명을 줬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 얘기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네. 하는데도 불쑥불쑥 남은 것이 튀어오른다 이거야. 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멀리 잡으셔야 돼. 내 분수대로 용서를 해야지. 아하. 분수에 넘치게 용서하면 나한테 약 먹어야 돼. 그러니까 10명이 그런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은 5명만 용서하세요. 5명은 올라오면 그래 조금 더 있다가 네. 그게 분수예요. 네, 내 네. 능력대로 네, 하자는 네, 거예요. 네. 내 깜냥대로 그리고 내 속도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다. 저는 용서란 말 중에 예전에 본 중에 용서라는 것은 군홧발에 짓밟힌 제비꽃이 내는 향기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군홧발에 짓밟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뿜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반성, 참회, 자유로운 마음대로 사는 것, 용서 이런 말들이 전부 여러 개 같지만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만델라라고 말씀하시기에 만다라 그러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대담해 주신 내용은 만다라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지금 선생님께서 큰 강연장에 가셔가지고 귀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한 20여 분 남짓 동안 귀하게 만다라로 풀어주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생생하게 그때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이런 선생님 말씀을 귀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